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남편 핸드폰을 보니까 메인 화면에 이 글귀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우리 남편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짜가 없다, 이거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give and take, 네가 주니까 나도 준다, 이런 계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PPT 작업을 부탁을 하면 제 자신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외 활동을 할 때도 좋은 역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양보를 하고 정작 자신은 행사 뒤편에 가서 스텝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향해서 주위 사람들이 너 네 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그건 손해보는 일이야, 너 호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을 어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세상이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 내가 그거를 도와줄 여력이 된다면 그걸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이게 정말 내가 도와줄 여력이 되는가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되니까 이분도 정말 마음을 활짝 열면서 어떤 굉장히 가까운 마음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친구를 사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행복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받은 것보다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하는데요. 세계 조직 심리학 박사인 이 애덤 그랜트란 분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버, 그리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테이커, 그리고 주는 만큼 돌려준다 하는 메이커, 이렇게 해서 매처, 이렇게 세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기버가 테이커나 매처보다 수입이 14%나 적었고 사기당할 확률도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성공과 실패, 이거 모두 다 기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할 확률이 또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실패와 성공 모두가 기버가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기버가 되는 비결은 거기에서 책에 표현해 보기를, 남을 돕는다면 테이커보다 매처나 기버를 도와라,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남에게 베풀 때는 찔끔찔끔 돕지 말고 이게 도울 때 불지피기식으로 왕창 도와라, 이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 많이 하시죠.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해를 볼까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래프에 주의 집중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타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을 손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좀 손해 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또 기꺼이 손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가치를 마음에서 만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저희가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 한 아주머니가 전쟁에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또 아들은 피난 오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몸이 돼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오신 거죠. 부산하면 유명한 게 국제시장이죠. 그것에 와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국밥집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그래서 늘 이 국밥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밥집 직원들과 늘 말다툼이 됐어요.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저 아이들 속에 내 아들도 어딘가에 저렇게 가서 구걸을 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돕지? 생각을 하다가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있잖아, 내가 밥을 줄 테니까 이따가 올래? 정말요? 아줌마 정말 밥 주실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니야, 이따 9시쯤 되면 손님들이 다 가실 시간이거든. 그때 오거라.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줄게. 이제 고아들이 너무 신이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저녁 9시가 되자 고아들이 20명이 이제 몰려왔죠. 아주머니가 난 너희들에게 진짜 밥을 주고 싶어. 그런데 공짜로 주면 아마 우리 식당은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될걸?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또 밥을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낮에 손님들이 남긴 밥 깨끗한 쪽을 내가 골라놨단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죽을 쏘줄 거야. 어떠냐? 괜찮겠냐?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가 큰 솥에다가 이제 그 손님이 남긴 깨끗한 음식을 집어넣고 채소 넣고 물 넣고 확 기저어서 죽을 쑤였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운 겨울날 고아들에게 따뜻한 죽을 이렇게 나눠줬죠. 고아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날마다 고아들이 늘죠. 아주머니는 그 다음날 식당 벽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적었어요. 손님들에게 깨끗하게 음식을 남겨두십시오. 이 남겨두신 음식은 집을 잃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죽을 쏘아주려고 합니다. 그 글귀를 적어놨더니 손님들도 기꺼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남겨서 매일 죽을 줬는데 날마다 고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명, 30명, 40명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서 너는 언제, 우리 팀은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죽을 이렇게 얻어 먹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국제시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때는 가게들 점포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불길이 얼마나 잘 퍼지겠어요. 순식간에 국제시장에 있는 그 가게들이 불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아주머니의 국밥 가게도 물론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모르게 이 고아들이 2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주머니 그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이며 가구며 막 꺼내가지고 한쪽에 놓고 이제 물론 가게들은 다 불이 탔죠. 근데 그 아주머니의 물건과 가구들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딘가에 이 아이들이 가더니 판자를 막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판자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판잣집을 지어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지금 너무 추워요. 이 판잣집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물건들은 저희가 지킬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의 어떤 조그만 희생들, 어떤 남에게 선처하는 그런 손해를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일 같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머니는 너무나 따뜻한 많은 어떤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마음을 닫게 되죠. 내가 그리고 다음에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면서 계산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면밀히 또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손해를 남을 돕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행복감도 느끼고 또 주변을 챙길 수 있는 넉넉한 품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이런 행위의 뒷면에는 이런 이면들이 있는데요. 노동력과 시간, 또 정신적 에너지 소모, 또 이런 대가들이 따르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자기 효능감, 기쁨, 감사, 행복,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정말 보물과 같은 우리 마음의 소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와 내가 조그만 손해와 도움과 희생을 통해 누군가와 소중한 마음과 만남이 되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또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 마음에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베풀고 희생하며 이런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잘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또 일상 속에서 또 인간관계를 바꾸고 성공하는 행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빠르게 계산하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아주 조금만 손해 한번 보면 어떨까요? 마인드 강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